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무하, 조무하라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여성이 있습니다. 올해 나이가 75, 1950년 서울 출생입니다. 이화여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국어 교사로 일했습니다. 1975년 25 되던 해에 왕십리 중앙시장 다방에서 커피 한 잔 놓고 장기표 선생과 결혼을 했습니다. 민청학년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에 연루돼 도피와 감옥 생활을 반복하는 남편을 돌보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논술교사로 문화센터 강사로 뛰면서 두 딸을 키웠습니다.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 협의회 형무, 양심수 후원회 부회장을 지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은 1년 전에 작고한 장기표 선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김문수 후보에 대한 이야기, 그 부인 설란영 여사에 대한 이야기 등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파트 담장에 목향장미 흐드러진 날, 도무하 여사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작고한 남편 장기표에게 자랑스러운 서울 법대인상을 준다고 했습니다. 도피와 감옥살이로 30년 만에 졸업한 불량 학생을 기억해주고 자랑스럽다고 해주셔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계엄과 탄핵과 대선으로 요동치는 전국에 장기표가 그립다는 전화도 부쩍 걸려온다고 했습니다. 장기표 선생의 마지막 책 위기의 한국, 추락이냐 도약이냐가 오늘의 혼돈을 예견한 것 같다면서 병마가 온 줄도 모르고 밤새 워커를 쓰길래 구박만 했는데 두고두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신란영 여사와 함께 80년대 구속자 석방운동을 했던 조무하 여사는 유시민 씨의 망언에 대해 노무현 팔아서 호가호위하는 가짜 진보의 민낯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 질문. 장기표 선생 일주기가 되어갑니다. 대답. 동네 골목, 시장, 공원 곳곳에 남편의 흔적이 밟혀서 아직 힘듭니다. 그래서 2, 3일씩 지방으로 짧은 여행을 다녀옵니다. 부산 딸 집에도 가보고요. 질문. 낙성대에서도 한참 올라올 만큼 교통이 불편한 이 동네에서 오래 사셨더군요. 대답. 정 선생이 세상을 바꾸겠다며 천지를 누비다가도 집에만 오면 여기가 천국이라며 좋아했습니다. 25평 오래된 아파트지만 엘리베이터도 있고 산자락이라 공기도 좋습니다. 선거로 거덜나도 이 집만큼은 지키려고 이를 물었습니다. 질문. 근처에 김문수 후보가 산다던데요. 대답. 은일화 파동 때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씨 만난다고 그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도지사까지 한 사람이
작고 허름한 아파트에 산다며 놀라워하더군요. 정치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인데 왜 크고 좋은 집에 살 거라고 생각하는지 나는 그게 더 놀라웠습니다. 질문. 어지러운 시국에 장기표가 그립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답. 계엄 이후에 시국을 안 보고 떠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내 동생들은 형부가 살아있으면 또 얼마나 불을 뿜었을까 하면서 고개를 흔든답니다. 질문. 위기의 한국, 수락이냐 도약이냐에서 장기표 선생은 대통령 탄핵을 우려했습니다. 대답. 이대로 가면 탄핵은 시간 문제라고 썼더군요. 윤 대통령이 살 길은 조기 사퇴라고 주장해서 내가 출간을 결사 반대했는데 마지막 소명이라면서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질문. 장기표 선생은 왜 그토록 위기감을 느꼈을까요? 대답. 서울법대 선배이기도 한 장 선생은 윤 대통령 집권 초반에 정치적 조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대통령이 귀를 기울이는 듯 했는데 이상민 장관 거취와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지적한 뒤로는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더랍니다. 총선 이후엔 더 절망했습니다.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를 보며 정치를 한다고 확신한 뒤에는 조기 사퇴만이 보수를 살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질문. 비상계엄에 놀라셨겠습니다. 대답. 친구들은 금세 잠을 못 잤다던데요. 저는 무뎌서 그런가 큰 걱정 안 했습니다. 40년, 50년 전에나 가능했던 계엄이 이 시대에 통하겠습니까? 너무 쉽게 계엄을 한 만큼 쉽게 해제가 됐고 때로 처리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정치권이 내란이니 사형이니 하면서 나라를 절단낼 기세로 공격하고 갈등을 증폭시킨 게 더 문제였습니다. 질문. 4년 전 인터뷰할 때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지 않습니까? 대답. 대선 후보 시절에 윤석열은 좋았습니다. 거대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그렇지 외교 안보 등 잘한 일도 많았지요. 그래서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이 돌 때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질문. 장기표 선생은 윤석열과 이재명이 한패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답. 수많은 범죄 혐의를 받는 이재명이 새 정부가 출범하면 법의 심판을 받으리라 믿었는데 운 좋게 사법망을 빠져나가는 모습에 화가 나서였을 것입니다. 결국 계엄으로 정권을 이재명에게 헌납할 위기에 처하니 남편 말이 맞았나 싶더군요. 질문. 장기표 선생은 어쩌다 대장동에 꽂혔습니까? 대답. 대장동 비리를 아는 사람들이 처음엔 이낙연 캠프에 제보했는데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까봐 적극 달려들지 않자 장 선생에게로 왔습니다. 다들 위험하다며 반대했는데 장 선생이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냐며 국회로 달려가 기자회견을 하더군요. 질문. 대장동 이슈가 특권 폐지 운동으로 이어졌다던데요. 대답. 대장동 문제를 파헤치면서 거대한 법조 카르텔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은 물론 강력한 법조계 카르텔을 깨는 것이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질문. 장기표 선생은 책을 쓰느라 병세가 더 악화됐다고 하더군요. 대답.
민주화 운동할 때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면 젖은 멍석에 말아놓고 무조건 때렸다고 합니다. 일단 기를 죽여놓고 자백을 받아내려고. 그런데 장 선생이 워낙 독하니 수사관들이 이놈은 24시간 데모 생각만 하는 놈이라면서 포기하더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소명이라 여기면 내일 당장 죽어도 끝내 하고야 마는 사람입니다. 질문. 김문수 후보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이승만과 장기표를 꼽았습니다. 대답. 목숨 걸고 민주화 운동을 함께한 사이라 그런가 봅니다. 김문수 씨가 국회의원 할 때 장 선생이 잔소리 싫은 소리를 참 많이 했는데 그걸 다 듣고 있더라고요. 질문. 자주 만나십니까? 대답. 부인 설란영 여사가 서울대 앞에서 작은 책방을 할 때는 자주 봤습니다. 운동권 사람들은 할인도 해주고 책을 그냥 주기도 해서 그랬지요. 그런데 김문수 씨가 제도권으로 가고 생활 반경이 달라지면서 멀어졌습니다. 질문. 이재호, 이부영 등과 함께 민중당을 창당했지만 장기표만 제야에 남았습니다. 대답. 김문수 씨가 장 선생에게 국회로 오라고 강권했는데 너희가 거기 가서 한 일이 뭐냐며 호통을 치더군요. 거대 정당에 들어가는 순간 자신이 꿈꾸는 정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질문. 김문수는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대답. 장기표가 대의를 외치는 사람이라면 김문수는 현장에서 부딪히며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지독하게 부지런해서 경기지사 할 때 많은 성취를 이뤘습니다. 평택 반도체 단지, GTX, 이국종 중증 외상센터 등 저도 이번에 새롭게 한 것이 많습니다. 장 선생의 특권 폐지 여망도 공약에 담아줘서 감사했습니다. 질문. 김문수는 계엄에 고개 숙여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받았는데요. 대답. 저는 그걸 요구한 사람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국의 총리와 장관들을 어린애 나무라듯 해도 됩니까? 그렇다고 엉거주춤 일어나서 고개를 숙일 건 또 뭡니까? 질문. 전광훈 목사와 어울린 극우라고도 비판합니다. 대답. 그 사장은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한 사람을 평가할 때는 인생 전체를 봐야 합니다. 업적은 짓밟고 흠이 될 만한 것만 찾아 공격하는 것은 비겁한 짓입니다. 질문.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설란영 여사를 향해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답. 실성한 건 유시민입니다. 설란영의 인기가 높아지니 김혜경을 위해 충성 발언을 한 것 아닙니까? 질문. 김문수와 유시민은 민주화 운동으로 각별한 사이였다던데요. 대답. 저는 유시민 그가 민주화 운동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노무현을 팔아 호가호위한 사람으로만 기억합니다. 질문. 설란영 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답. TV에 비치는 그대로입니다. 똑 부러지고 심지 곧고 헛말 안 하고 특히 어른들을 잘 모셔서 이소선 여사, 즉 전태일 어머니가 참 좋아했습니다. 저보다 한두 살 아래인데도 의젓하고 활달해서 장 선생이 부러워했습니다. 제 마누라는 전혀 그렇지 못하니까요. 질문. 민가협 일도 함께 했습니까? 대답. 제가 민가협 총무를 할 때 설란영 씨는 여성 노동자 협의회를 이끄느라 많이 오진 못했습니다. 우리 애들과도 친한 외동딸 동주는 사회복지사인데
제 엄마 아빠를 따라 초등학생 때부터 머리에 띠를 두르고 노동운동을 했던 씩씩한 아이입니다. 질문. 이재호와 김문수는 장기표 선생 돌아가셨을 때 상주로 진서를 지키더군요. 대답. 이재호 의원은 부고에 가장 먼저 달려오셨습니다. 김문수 씨는 장관 일로 바쁜데도 거의 매일 병원에 들러 장 선생을 보고 갔습니다. 민주화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아 민주화 운동 기념공원 묘역에 안장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걸 두 분이 노력해서 국민 훈장을 받게 해준 덕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장 선생이 복이 많습니다. 질문. 민주화 운동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장기표, 김문수, 김동길 박사라고 하더군요. 대답. 김동길 박사는 돌아가시기 전 남편을 불러 500만 원을 건네셨습니다. 홀로 싸우느라 애쓴다면서요. 서울대 안병직 교수도 우리가 편히 살 때 당신은 너무 많은 고생을 했다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목돈을 보내주셔서 병원비에 보탤 수 있었습니다. 질문. 진보 진영에서는 장기표와 김문수를 배신자라고 합니다. 대답. 민주화 운동을 제대로 한 사람이 누구이고 얼치기로 한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정의, 심판 운운하며 큰소리치는 위인들은 내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배신자인지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질문. 장기표 선생 떠난 뒤에 일상은 평온해지셨을 것 같습니다. 대답. 손주들 봐주며 원없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교보문고를 자주 이용했더니 재미를 추구하는 나무늘보, 탐색형 부엉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더군요. 질문. 최근 읽은 책은 뭡니까? 대답. 평범하여 찬란한 삶을 향한 찬사라는 책입니다.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책인데 좋은 문장이 많아서 줄을 엄청 그었습니다. 질문. 손주 보는 일은 힘들지 않은가요? 대답. 제가 해온 일 중에 가장 창의적인 일입니다. 6학년 손자가 요즘 국사를 배우는지 하루는 할머니 나는 참 좋은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하더군요. 일제 지배도 안 받고 전쟁도 안 겪었다며 그런 말을 해요. 속으로 그랬습니다. 너의 앞날이 지금 장난이 아니란다. 질문.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합니다. 대답. 옛날에 분자혁명이란 책을 제목만 보고 산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의 책인데 난해한 데다 내가 예상한 내용이 전혀 아니었는데도 악착같이 읽었습니다. 제가 분자혁명이란 말을 좋아한 건 개인이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변화해야만 사회도 바뀌는 것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민주화 과정도 그렇지 않을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